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하루 만에 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확진자는 3,7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자 잠복기가 거의 지났는데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죠. 지역사회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586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3,7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말부터 확진자 수는 매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469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수는 3,2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예배가 2월 16일이었고 잠복기를 14일로 볼 때 이제 잠복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오늘 대구에선 18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83세 남성으로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80세 남성과 86세 여성이 차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재확진 판정을 받았던 25번 환자는 다시 감염된 게 아니라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다가 환자분의 어떤 면역 저하나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재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완치 후 격리 해제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양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내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도 9만 8천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3천여 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어디서부터 집단 감염된 것일까? 그 미스테리가 풀릴까요? 지난 1월 일부 신도들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그동안 신천지 신도들이 우한에 다녀왔다 이런 설이 돌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신천지 신도 일부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다녀온 걸 파악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 그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법무부가 집계한 신천지 신도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신도 41명과 해외 신도 1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1월 이후에도 우한을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껏 미궁에 빠져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에 의문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또 늦게는 했습니다만 신천지 대구교회가 1,900명이 넘는 교육생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대구 지역에는 1,200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있습니다. 당초 8,200명에서 뒤늦게 명단을 낸 교육생 등 1,900여 명을 더한 수치입니다. 이 추가 명단에는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추가로 검사 대상이 된 1,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만 38명입니다. 대구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게 자가격리 기간을 닷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수사 중인데 이번엔 교회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신도수를 숨겨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그제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고발한 신천지 피해자연대 관계자 조사가 끝나자마자 신천지 전직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신천지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임원 2-3명을 불러 교회 운영과 예배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장 교회와 비밀센터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시가 고발한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과 대구 신천지교회가 제출한 명단을 비교 분석 중입니다. 신천지교회 지도부 조사는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와 신도수를 숨겨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면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며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방역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병원 이송 거부,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방역 저해 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이제 와서 제한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했죠. 큰 감염원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걸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22살 중국인 유학생 우모 씨가 입국한 건 정부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가톨릭 관동대 측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열과 호흡기 등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삼척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습니다. 버스에 동승했던 학생 1명과 기사 1명도 기숙사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우 씨가 무증상인데도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건 강릉시가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학생 전원 검사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고 가톨릭 관동대학도 전면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원주시에서도 주말 사이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들은 원주 지역 첫 확진자인 46살 임모 씨와 지난달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400명이 넘는 교인이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은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채 2달도 안 된 갓난아기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병원 입원조차 망설여져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일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15일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중 최연소입니다. 지난달 27일 아기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은 일가족 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는 물론 엄마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산후조리를 위해 경북 의성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아빠가 이 집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아빠가 격리돼 있는 경산 자택으로 아기와 엄마를 이송했습니다. 아기와 어머니 모두 특별한 증상이 없는 데다 아기가 너무 어려 병원에 입원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나머지 가족들도 의성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발열이 없는 상태고 컨디션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발열이 나거나 이상이 되면 신속하게 병원을 이송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격리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월 여자아이에 이어 영유아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소아과 의사들이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될 수가 있고 전문 학회에서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치료 권고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10살 미만 어린이는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몰려드는 환자들로 대구 병원은 포화 상태죠. 무려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중증 환자부터 우선 입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 중인 대구시 확진자는 1,661명입니다. 대구 확진자의 10명 중 6명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고 있지만 병상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선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체육관, 또 전시장, 아니면 수련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엑스코인가요? 베드를 쭉 늘어놓고 칸막이를 하고 또 의료진이 한 명이 여러 명을 보살피면서 지역지 연수원을 대량 확보해갖고 간호사나 혹은 가정의학과나 일반 의사 선생님이 2-3번 상주하시면서 결국 정부가 이번 일변도의 치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볼 때 환자의 80%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된 만큼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는 신속히 입원시키되 경증 환자는 새로 마련할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강력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마련하고 서울대병원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 등의 의료진이 환자 관리를 맡을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곳곳에 생활치료센터가 지정되며 대구는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마스크 5장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민들은 3.1절 만세행렬 못지않은 긴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도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이러다가 집단 감염되는 거 아닐까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10만 장이 풀린 서울의 한 백화점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착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줄은 백화점 앞으로 200m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사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에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당 하루 5장 살 수 있는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4시간 전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와 동시에 방역 작업을 하지만 1m가 되지 않는 간격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2m 이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길다 보니까 노약자분이나 아기들은 오히려 줄 서 있다가 감염되지 않을까. 어머니는 지금 약간 콜록콜록 하시고 계셔가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실내에서 줄을 서야 하는 우체국 등에서는 우려가 더 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마스크를 풀면서 마스크 줄 세우기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회나 이런 모임도 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 신청받아서 우체국 택배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도 되고 불편하지도 않고. 전국 우체국 1,406곳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마스크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 도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죠. 집계를 해보니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80만 장이 넘는 마스크가 건너갔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26년 동안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온 강원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4일과 14일에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린성에 마스크 21만 장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1월 19일 날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는 저희 국내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잖아요. 방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인천시와 전라남도에서도 지난달 각각 10만 장씩
중국 자매 지역 등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2차 물량은 춘칭하고 웨이하이 나갔고요. 예, 총 5만 장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는 산중성 선양시 5만 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별 중국 마스크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1만 3천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구청과 군청 등 기초단체가 지원한 것까지 더하면 83만 개가 넘게 지원됐고 예산은 8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강릉시 등 9개 자치단체는 이달에도 마스크 13만 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얘기를 하고 벌써 그건 이야기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우신 상황인 거고요. 예. 또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그 마스크 그 수급이 또 원활하게 되는 걸로 좀 저희들이 이제 이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예. 한편 중국 상하이 직할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 장은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구 경북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생긴 일명 코로나 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마저도 동날까 걱정되긴 합니다만 공태현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출을 준비하는 박은정 씨가 5살 아들에게 마스크 대신 모자를 씌웁니다. 자세히 보니 모자 모양이 독특합니다. 아이 얼굴을 둘러쌀 수 있는 투명 비닐 가림막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 지인 3명과 이 모자를 공동 구매했습니다. 모자를 쓰면 왠지 눈도 가려지고 좀 얼굴 부위에도 다른 사람의 분비물 같은 게 덜 묻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됐고요. 분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아버지 걱정에 모자를 사기도 합니다. 그냥 안전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종로구 쪽에서 일을 하셔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드렸어요. 한 모자 판매업체 대표는 일명 코로나 모자 매출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초 하루 100개가량 팔리던 코로나 모자가 주말 들어 하루 800개씩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주문이 많이 늘어나요. 솔직히 돈을 벌기 때문에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스키나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하는 고글도 감염병 전파를 막을 방패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미국 정부가 결국 대구에 대해서 여행 금지, 여행 경보 최고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자체에 대한 여행 경보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아예 입국 금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박수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대구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To the highest level of advisory,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미 국무부는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다른 지역은 기존 여행 재고 3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여행 금지는 권고사항으로 출국을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치 가능성에 여지를 뒀습니다. We want to lower the amount of travel to and from the most impacted areas.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번 대책 발표는 미국 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워싱턴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에서도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known travel exposure for this individual, so this is much like the case from California earlier this week.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에선 이미 사람 간 전염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특이한 움직임이 채널A에 단독 포착됐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60명이 넘는 의료진을 급파했습니다. 주한미군 확진자에 비해서 파견된 의료진 수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주한미군 대비 태세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We care very much for the troops. We're in constant touch with the troops. We were in touch with the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o. Yes.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60여 명 규모의 의료 연구진을 이번 주말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미 국방부 소속 의료 연구진이 캠프 험프리 등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우선 주한미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하고 바이러스 양성 반응 샘플도 확보한 뒤 백신 연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백신 개발과 관련해 동물 실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소식통은 연구 결과 등을 한국 정부와 필요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 2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는 일단 금지하고 이 공공시설도 잠정적으로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주일미군은 물론 유럽 기지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한에 전염병이 돌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국내 정치인 발언 기억하시죠? 그 친구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소독약을 뿌리고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고 중국에서 봉변당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한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교민이 도착하자 방역요원이 뒤를 쫓아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또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한국어 안내방송까지 나옵니다. 저희 교원이 절대로 집을 떠나게 상관 없으며 매일 3번씩 체온을 측정하여 독을. 광둥성 선전시에서도 24명이 지정된 호텔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95명 전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지 번호가 대구 경북이라는 이유로 교민과 가족이 강제 조치를 당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 중국 살면서 주민등록상을 대구 경북으로 등록된 애들. 또 이들 대부분은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있다가 병원 얻어갈까봐 사실 또 걱정이죠. 애들이 어리니까. 아울러 항저우로 들어온 교민 50여 명을 포함해 중국 각지에서 한국인 200여 명이 지정시설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닌 미국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역시 한국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승객들이 고생 끝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을 코리아 코로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씁쓸한 현실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지에서 한국인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금지시키면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노이 공항에서 7시간 넘게 머물렀던 승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 꺼려해요. 많이 꺼려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코리아 코로나 그래요. 실제 그 침대에 그 덕대기 있죠. 하루만 자고 있는 밑에 거짓말 못하고 소고기 떨어져요. 기거러기가. 베트남 정부의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해 아시아나 항공기가 어제 긴급 회항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행객은 여행 일정을 줄이고 귀국했습니다. 이거 추졌다는 걸 얘기 듣고서 부랴부랴 예약해가지고 아니었으면 저 4명 체류된 상태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인의 귀국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수에서는 입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는 오늘 주한 베트남 대사를 불러 사전 통보 없이 주요 도시 착륙을 금지하고 다른 도시 공항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네,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는 79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특히 6.25에 참전해 한국을 알카다시, 그러니까 친구, 혈맹이라고 부르던 터키마저 역시 갑작스럽게 빗장을 잠갔습니다.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면서 터키 공항에서 230명이 넘는 우리 국민 발이 묶였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 환승 데스크 앞에 우리 국민들이 당황한 채 서 있습니다. 터키 측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됐다며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몰타에서 왔으니까 몰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터키 정부는 오늘 오전 0시부터 한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내린 터키 당국의 조치에 이미 터키 공항 내에 있던 우리 국민 23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지 총영사관은 태국 등 제3국을 격리해 한국으로 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80분 정도는 티켓 변경을 해서 호텔에서 대기 중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티켓 변경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최대한 입국이 되도록.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인천에서 이스탄불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입국 금지가 갑자기 된 나라는 어느 나라가 불문하고 수수료 정책을 다 이렇게 별도로 없는 걸로, 그러니까 문제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7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향후 추가 조치에 따라 터키 사례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 투쟁본부가 광화문 광장 집회가 불어대자 한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폐쇄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집회 찬반을 떠나서 감염병이 번질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전광훈 목사의 교회 앞에서 집회 성격의 예배를 열기로 하자 참가자들이 몰려듭니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도 보입니다. 예배당 안을 700명 넘는 참가자가 빼곡히 채웠습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교회 로비와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자 교회에 모여 예배 형식의 집회를 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침범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발성을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성가대 등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두 팔을 흔드는 참석자끼리 손이 닿기도 합니다. 교회 관계자는 3,000명을 얘기하는데 어림잡아 제가 보기에도 1, 2,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3.1절 태극기 집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교회는 영상 예배냐, 그래도 현장 예배냐, 대응이 엇갈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신도들을 어떻게 막느냐, 마스크 끼고 소독제 뿌리겠다며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꽤 있었는데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을 맞이한 교회. 평소엔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찾아오지만 오늘은 한산합니다. 15,000명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는 예배당도 성가대원과 현장 지도반원 등 30여 명을 제외하고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도 없이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 교회는 모든 공식 예배를 2주간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교회 방침이고 나라의 방침이고 순종해야지요.
절제하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요.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오시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본인 생각에 영상으로 봐서는 은혜가 안 되니까.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교회에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주말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고 오셨어요. 해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행동을 진짜 답답한 문제인데 각자 자기 의식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그제 종교계의 외부 종교 모임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다수 개신교회들은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모든 전투함과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배 안에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 해군이 난데없이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채널A가 취재를 해봤더니 해군 한 명이 이동 자제 지침을 어기고 확진자와 접촉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들은 오히려 이런 함상 대기가 더 위험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영내 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투함과 잠수함 등 함정 150여 척에서 근무 중인 해군 간부와 장병 전원은 내일부터 함정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천왕봉함에서 근무 중인 A중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A중사는 지난달 22일 숙소의 이동 자제 지침을 어기고 경남 진해에서 창녕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녕에서 만난 지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군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A중사를 격리 조치하고 함정 근무자 전원을 함상 대기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해군 함정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 가운데 대다수가 해군의 결정이 성급하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루즈선의 10분의 1 크기인 함정에서 300명 가까이 장시간 생활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단 한 명의 코로나19 무증상자나 잠복기 장병이 있으면 함정은 사실상 배양 접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현장에 있는 해군 군의관들이나 중대본에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로 보여요. 대한의사협회는 함상 대기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내일 해군 작전사령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전북 전주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구 주민이었습니다. 왜 아픈 몸을 이끌고 190km나 떨어진 타 지역까지 차로 달려가 검사를 받았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전주를 찾은 건 지난달 28일. 곧장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닷새 전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 결국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자신이 살던 이곳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전주로 향했습니다. 대구 지역 선별진료소엔 사람이 많이 몰려 190km 정도 떨어진 전주에서 검사를 받기로 한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주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데도 무작정 간 겁니다.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그 동네가 힘들면 이 동네 한번 와서 뭐 검사 받아보는 것도 어떻게 아니. 이 남성이 숙박한 전주 라마다 호텔은 긴급 소독 후 폐쇄됐습니다. 또 이 호텔에 KCC 농구단이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프로농구 정규 시즌까지 잠정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엔 대구에 사는 26살 남성이 110km 이상 떨어진 경남 함양군 보건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전국 12개 지파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3가지입니다. 네, 열왕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성시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이낙연 포섭 시도.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게 포섭되는 게 아니라
포섭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낙연 전 총리를 보좌했던 정운현 전 비서실장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일단 정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신천지의 고위 인사 포섭 시도 목격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요지는 고위 인사, 바로 이 전 총리를 신천지가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포섭하려고 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정 전 비서실장에 따르면 처음 신천지에서 연락이 온 게 한 지난해 8월쯤이었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민간 단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네. 이 전 총리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온 건데 신천지 위장 조직인 걸 눈치채고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가져온 책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화보집이 신천지의 행사 화보집이었어요. 네. 몇 장을 넘겨봤더니만 매 페이지마다 이만희 교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구나. 네, 직접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죠. 네, 이들이요 석 달 뒤쯤에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오간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좀 함께 보실까요? 이 전 총리와 사전에 연락이 됐다면서 면담 시간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리는 다른 일정이 있다. 약속하신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신천지 측에서는 총리와의 만남을 간청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는 겁니다. 네. 결국 면담이 잡혀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정 전 실장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런데 본인 선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천지의 포섭 시도를 폭로한 걸까요? 네, 일단 정 전 실장은요, 신천지가 주요 인사를 포섭해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보고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렇게 제게 말해왔습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도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특히 공직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 목격담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신천지가 유력 인사, 특히 정치권에도 포섭을 전방위적으로 시도했을 의혹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최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유착 의혹이 있는 정치인 명단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신천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치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을 관리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1운동 정신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네. 지금 영상 보시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고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먹 인사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특히 참석자도 한 50여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난해 10,000명과 비교하면 확실히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언급된 3.1운동 정신은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인데요. 국가 위기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겨냈듯이 코로나19도 이겨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자청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오후에 이미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이 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도 8도로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살펴보시면 철원이 영하 3도, 강릉 5도, 대구 4도 보이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9도, 대구 12도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딱 100년 전이죠. 1920년 한반도에서는 괴질, 콜레라로 감염자 절반이 넘는 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쩍 벌린 호랑이 입에 서울이 빨려 들어가고 호랑이로 상징되는 콜레라에 쫓기는 사람들, 그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또 이건 예방주사를 맞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콜레라로 숨진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전염병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낮았고 주권조차 없었던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는 격리병원을 더 만들자는 민족운동까지 벌이며 전염병과 싸웠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처, 마스크 품절로 인한 혼란,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3일절인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